매일 먹던 그 생선 때문에 치매가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생선이 오히려 당신의 심장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식탁 위에 올라오는 생선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먹는다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영수입니다. 올해 나이 74세, 진료 경력 42년, 그중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며 생선 하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분기점을 만드는지 저는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생선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엔 다릅니다. 잘못된 생선은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생선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민물고기나 훈제 연어를 자주 드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를 넘기면 몸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독 능력, 배출 기능, 면역 체계까지 서서히 약해집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하루 수백 번 해야 하는 노폐물 배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생선은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식탁에 올립니다. 등푸른 생선, 민물고기, 훈제, 연어, 참치캔까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습관처럼 드시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중금속, 기생충, 나트륨, 환경호르몬은 노화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픈 게 아니라 단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기억이 흐릿하네? 손발이 저릿해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몸속에서는 독소가 쌓이고 신장과 간이 망가지고 혈관과 뇌 기능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 축적되면 신경계가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기생충이나 세균에 감염되면 간 손상, 소화기 장애가 생기고 나트륨은 고혈압과 심장 부담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은 청년층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역시 생선 속 중금속이 노인의 심장병, 신장질환,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선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먹는 생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편해지고 사라졌던 집중력이 되돌아온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선을 꼭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탁 위에 올라온 그 생선이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치는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참치캔은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노년층 식탁에도 자주 올라갑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참치가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매주 34번 참치캔을 드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 참치는 단백질이 많다, 그런 말을 듣고 꾸준히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이 흐릿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에 달했고 신경계 손상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참치는 먹이사슬 가장 꼭대기에 있는 대형 어종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바닷속 수온을 축적한 채 먹히고 그게 다시 큰 물고기로 결국 참치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 부릅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은 평균 0.51 OMG, 섭취량이 많아지면 안전 기준을 23배 초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은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간단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과 신장이 약해진 65세 이후엔 그 축적 속도는 더 빨라지고 영향은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은은 신경계, 신장, 뇌에 축적되며 초기엔 손발 저림,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로 시작해 지속되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하면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치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보관 상태가 나쁘면 이 성분이 히스타민으로 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심각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치캔에는 비스페놀 A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함량도 문제입니다. 참치캔은 보존을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가 고혈압,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참치를 완전히 끊고 해독 치료를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수은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기억력과 말투도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겉보기엔 고단백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65세 이후 참치는 수은, 히스타민, BPA, 나트륨이라는 4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생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참치, 참치캔, 고급 참치 요리까지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붕어찜, 매기, 매운탕, 가물치탕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보양식이라며 민물고기 요리를 즐겨 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시죠. 하지만 민물고기는 기생충, 중금속, 세균, 이 3가지 위험이 한 번에 몰려오는 생선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기생충 감염입니다.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 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살아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가열이 부족하거나 회 형태로 섭취할 경우 이 기생충들이 체내로 들어와 간, 폐, 담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엔 면역력이 약해 기생충이 더 빠르게 증식하고 간경변, 담관암 같은 질환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9세 여성 환자는 가물치 매운탕을 자주 드시다 폭통과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디스토마 감염으로 진단됐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매우 높게 올라가 있었죠. 두 번째 위험은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민물고기는 강, 호수, 저수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이 물들은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물고기 몸에 축적됩니다. 65세 이후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아주 소량의 중금속만 섭취해도 신장 손상,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균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이 민물고기 주변에 쉽게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 사망률이 2030대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탈이 나면 단순한 설사나 폭통으로 끝나지 않고 쇼크,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심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기생충, 세균, 중금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민물고기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5세 이후에는 그 자체가 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등 보양식으로 즐기던 민물고기들, 이제는 식단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럭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친숙한 생선입니다. 매운탕, 조림, 구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살이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곤 하죠. 하지만 이 우럭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65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선으로 바뀝니다. 우럭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식 환경입니다. 좁은 수조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몰아넣고 키우는 환경. 여기에는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인공사료가 대량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이 고스란히 우럭의 살 속에 남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항생제 잔류물입니다. 양식 우럭은 감염을 막기 위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우럭의 근육과 내장에 일부 잔류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약해져 이런 항생제가 들어오면 유익균을 파괴하고 설사,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이런 항생제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 몸속 세균이 점점 강해져 진짜 병이 생겼을 때 약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폐렴, 요로 감염처럼 노년기에 자주 걸리는 병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더 빨리,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이상, 심장박동 불균형 등 노년기에 치명적인 질환들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료의 문제입니다. 양식 우럭은 자연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색소, 방부제, 첨가물이 들어간 인공 배합 사료를 먹습니다. 이 사료 속 화학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 신장에 부담을 주고 만성 염증과 해독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양식 우럭을 주 23회 드셨습니다. 그러다 폐렴에 걸려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내성이 생겨 치료가 듣지 않았고 결국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입산 양식 우럭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럭이 나쁜 생선은 아닙니다. 자연산 우럭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양식이라는 방식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양식 우럭은 피하고 자연산 국산 우럭을 선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에서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장기 건강을 지키는 작은 지혜입니다. 고급 호텔 조식, 건강식,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훈제 연어입니다.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인식 덕분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즐겨 드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엔 이 훈제 연어가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고 위암과 식중독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연어를 절이기 위해 다량의 소금이 사용되는데 백지 기준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훈제 연어를 먹던 71세 여성 환자는 혈압이 18만 110까지 상승했고 식단을 바꾼 뒤에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질산염입니다. 훈제 연어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보존제로 아질산염이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 물질로 변하며 위암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입니다. 훈제 연어 표면에 붙는 이 물질은 대표적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로 역시 강력한 발암성을 지닌 성분입니다. 훈제 향이 강하고 짙은 색이 나는 부분일수록 이 벤조피렌이 더 많이 축적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입니다. 훈제 연어는 보통 가열하지 않고
냉장 상태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경이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폐혈증, 수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산 연어의 유통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훈제 연어는 수입산이며 운송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단백질 변성, 세균 번식이 일어나 위장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훈제 연어는 나트륨, 아질산염, 벤조피렌, 세균 감염 위험까지 복합적인 건강 위협을 품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럼 연어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연어 자체는 오메가3,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생선입니다. 문제는 훈제 방식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훈제 연어가 아닌 자연산 연어를 구워서 먹거나 믿을 수 있는 냉동 제품을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생선은 65세 이후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생선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65세 이후 생선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선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회 형태로 먹는 민물고기나 참치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간, 폐,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선해 보여서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심 온도 63도 이상, ECM 두께 기준 한 면당 57분 중불에서 조리하면 안전합니다. 찜이나 탕 요리의 경우엔 끓는 물에서 10분 이상 익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생선의 내장과 피를 반드시 제거하세요. 생선 속의 중금속, 기생충, 독소는 주로 내장과 아가미, 간, 피에 농축돼 있습니다. 내장을 깨끗이 빼내고 복강 안쪽의 검은 막과 핏덩이까지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에 내장을 제거한 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잔류, 독소와 피가 빠져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입산 생선, 특히 동남아, 중남미 중국산 생선은 항생제, 성장 촉진제, 수질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길거리 좌판, 불투명한 포장의 생선은 피하고 대형 마트나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 냉동 생선을 고를 때는 겉면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으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구입 후에는 가급적 당일 내 조리,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하며 3개월 이내 섭취하세요. 조리 후 남은 생선은 반드시 다시 가열해서 드셔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생선은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좋은 단백질, 오메가3, 필수 영양소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던 생선 하나가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고 신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먹기만 해도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집중력이 되살아나며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 더 나은 노후, 지혜 공간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